찝찝하고 부끄럽거나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물론 분노라는 감정은 절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가 너무 나는 그 뜨거운 순간 내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 마음 알아.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순간도 있고 또 분노가 치미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며 살지만 그중 가장 후회가 많이 남는 감정이 있는데요. 바로 분노입니다. 내가 분노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분노하길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보다는 찝찝하고 부끄럽거나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작가 미래이유 달랑새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분노의 모습을 그림책 화괴물이 나타났어에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책의 표지에는 그림책 주인공 로베르가 덩치 큰 화괴물을 놀란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로베르와 화괴물 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로베르에게는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일 투성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로베르의 모습을 보며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신발도 지저분해져 있고 끈도 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라켓의 줄은 끊어져 있네요. 로베르는 아빠가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에 화를 내면서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로베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는 벗어 던진 신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밥은 로베르가 가장 싫어하는 시금치 요리입니다. 시금치 요리를 보고 화를 낸 로베르를 보면서 아빠는 먹기 싫으면 방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진정이 되면 내려오라고 하죠. 2층으로 올라간 로베르는 부글부글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뜨거운 무언가가 몸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바로 표지에서 만났던 화괴물인데요. 그렇습니다. 화괴물은 바로 로베르의 몸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덩치가 큰 화괴물은 로베르가 아끼는 물건들을 모두 집어 던집니다. 자신의 화를 객관적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본 로베르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화괴물이 어지럽힌 방을 정리하고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챙기게 되죠. 과연 화괴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커졌을까요? 아니면 작아지거나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화괴물처럼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분노라는 감정은 절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잘 다스리며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알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순간을 잠시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몸에서 생기는 호르몬 등은 90초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화가 너무 나는 그 뜨거운 순간 1, 2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호흡에 집중하기입니다. 사실 분노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호흡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호흡을 몇 번 들이마시고 내쉬어도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호흡을 활용하지 않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도움이 되는 그림책 한 권을 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 진짜 화났어 입니다. 이 그림책의 앞권은 화가 난 아이가 엄마의 권유대로 1부터 10까지 호흡하면서 화가 사그러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엉킨 선으로 표현된 분노가 작은 점으로 변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던 아이가 편안히 미소 짓는 장면은 분노를 지연시키고 자신의 욕구를 세련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너무 화가 났을 때는 화를 지연시키고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잠시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로운 상황이 될지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런 연습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화개물이 하는 대로 놔둔 후에 후회만 남는 불편한 순간들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하겠죠? 내 안에 화개물이 나타날 것 같은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인정했다면 내 분노의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그림책 화개물이 나타났어에 표현된 화개물의 모습처럼 표현해도 좋고, 자연물 혹은 사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미지로 표현해보는 이유는 나의 분노를 탐색하는데 언어로만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활용해보면 더욱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그것을 생각한 사람의 영혼에서 나온다고 하지요. 이는 나의 분노를 좀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지요. 그림책에서 로베르가 자신의 분노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분노를 작게 만들어 버린 것처럼 내 분노의 모습과 행동 등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상상하는 연습은 내 분노와 직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개물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행동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나의 분노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화개물이 나타날 것 같은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과 사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곱씹지 말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화가 나는 것은 자신이 그 분노했던 상황을 자꾸만 곱씹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자신 혹은 또 다른 대상에게 계속 분노를 하고 있다면 나와 또 상대에게 억울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잊어버리며 곱씹지 말아보세요.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분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덜 분노하고 세련되게 분노하자는 말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내 안의 화개물을 잘 다스리며 그것을 작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호흡으로 시작해 보세요. 분노되는 상황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커진 화개물을 작게 만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마음알아와 함께 하세요. 마음알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드립니다.